소장을 어디에 제출해야 될까라는 그런 문제. 소장을 제출했을 때 여러 법원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연 그 재판을 담당할 수 있는 법원이 어딘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관할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관할을 또 정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소장을 제출했을 때 유의해야 할 그 점들에 관련돼서 간단히 언급해 드리면서, 갑돌이가 수원에 살고 있는데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을돌이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을돌이가 갚지 않았다라고 해서 갑돌이가 여러 고민 끝에 이제 소를 제기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소장을 멋지게 작성을 했는데 이 소장을 과연 어디에 제출할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법원에 제출하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거 아무래도 상대방 있는 그런 법원에, 상대방 주소가 있는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 동대문구인데 그래도 법원은 대법원이 최고니까 대법원에 제출을 하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여러 서울에도 이 법원 중에 그냥 내 발길 가는 대로 가서 제출을 하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여러 법원이 있어서 과연 어디에 소장을 제출해야 될지가 공부를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텐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관할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사소송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민사소송법 제2조를 보면 소는 피고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에 법원이 관할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소장은 피고와 뭔가 관련되어 있는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제3조를 보면 이제 보통 재판적이 어디인지가 나와 있죠. 보통 사람의 보통 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라고 해서, 재판적이라는 것은 결국 근거가 되는 장소를 말하는데요. 어쨌든 쉽게 생각을 해보면 2조와 3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소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담당을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2조부터 한 26조였나요? 이 관할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조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재판적도 있고, 법인의 보통 재판적도 있고, 특별 재판적도 또 있고,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재판적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차차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지금 서울 동대문구에 을돌이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서울 동대문구를 관할하는 법원이 어딘가라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또 있거든요. 제4조에 보면 각 고등법원,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별표 3에 규정하고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이 본문에 규정하기에는 너무 세세한, 그리고 그 양이 많거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때는 별표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표 3에 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그리고 그 지원의 관할 구역을 정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별표 3을 열어보면 고등법원,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 구역이라고 해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서울 북부 지방법원이 관할이 되는 것이, 담당을 하는 것이 이렇게 별표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돌이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가서 소장을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소장을 제출하는, 어디에 제출해야 되는지 그 관할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했고, 소장 작성 시 유의해야 될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법원 외에도 지원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렇게 지원을 두는 이유로 인구가 너무 많거나 그래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된다면, 뭐 소장을 제출해야 된다면 너무 불편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편의를 위해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 일부 지역에 지원이라는 지방법원보다는 약간 작은 규모의 법원을 두고 있고, 이 지방법원 외에도 수많은 법원이 존재하고, 소의 종류에 따라서 뭐 일반적인 합의비호 사건, 단독 사건, 가처분 사건과 같은 보존 처분 사건, 이런 소의 종류에 따라서 법원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관할과 관련돼서는 제가 소장을 작성해서 이제 직원을 드리면 직원분이 이렇게 관할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 이제 파악을 하고 제출을 해주시는데, 각급 법원에 전화를 해서 이 관할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확신을 갖지 말고, 만약 소장을 잘못된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그 법원에서 다시 제대로 된 법원에 이송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다시 소를 취하고 다시 제출하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법원에 문의를 해보고 이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와 관련된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해보고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법원에 다 민원실이 있는데 그 민원실에 찾아가시면 소장을 제출하는 민사사건, 형사사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소장을 접수받는 그런 창구가 있으니까 그곳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